조금 전에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준비가 됐나요? 자, 이제 어제 토론에 대해서 지금 비판,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거 책임져야 된다, 법적인 책임까지 얘기하신 분이 있다 보니까 입장을 일단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서 원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음에도 두 분은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하셨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아니 이게 최대한 정제한 표현이 언급이 젓가락입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저 이제 지금 페이북 글을 전체를 보면 반성이나 소위 말하는 개사과류의 사과조차 있지 않습니다. 저 밑에까지 지금 끝까지 쭉 보시면 거기에 젊은 윤석열이라고 어제 누가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권영구 후보가 40대 윤석열이다 이런 40대 윤석열 했었고. 마지막 대목을 지금 보세요. 예. 젊은 윤석열이잖아요. 꼰대처럼 가르치잖아요. 지도자의 자세란 그와 같이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해야 되는 얘기예요? 본인한테 해야 되는 얘기죠. 본인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네. 불편하더라도 어제 제가 과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어제 저녁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팀들이 후보들이 아니라 이제 그 실무자들이 있죠. 지금 네네. 차명진 씨가 직접 나섰다라고 소문이 돌고 있긴 하던데. 그리고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김철근 씨가 주로 앉았죠. 본인은 네. 이제 어제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저는 딱 한 가지로 보거든요. 내부적으로 계속 여론조사했을 때 진짜 10%를 넘길 수 있냐 없냐가 가이드라인이다. 특히 명태균 씨가 어제 그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1번 무궁화, 2번 단일화. 명태균 씨가 올린 거. 명태균이 하나를 속이고 빼먹었죠. 3번 홍매화. 그들의 속마음은 홍매화가 1번이죠. 사실은. 홍매화.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시면 미리 이렇게 빌드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글들이에요. 저 2번까지만 써놨잖아요. 홍매화 왜 빼먹습니까? 3번만 까만 글씨 썼나 봐요. 네. 안 보이게. 자, 저렇게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쯤에 통화한 게 오픈이 됐잖아요.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 해서 뭐 전화했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했는지도 지금 헷갈려요.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받았다고 했는데 또 이쪽에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저렇게 이제 빌드업을 하고 그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응원하는 댓글들이 붙어 있습니다. 네. 자, 딱 하나라고 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코치를 했다 그러면 10% 가이드라인. 그는 돈 문제도 있고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어떤 문제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도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10이 넘는 게 나왔지만 대부분은 6에서부터 8, 9 정도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것인데 내부 조사를 매일매일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맨 첫 번째 테이블에 앉았을 때 임모 씨와 김모 씨, 소위 김문수 후보 측에 임모 씨는 윤석열의 대학 동기입니다. 김모 씨는 대통령실에도 있었고 김건희 씨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제 김철근 씨와 만나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 협박처럼. 그게 이제 뭐 협박을 하려고 한 건지 뭐 협상을 하려고 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뭐 5가지 리스크. 나경원 의원하고 붙었던 그 전당대회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줬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성상남 문제 최근에도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김성진 씨 그 내용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김문수 후보를 건드리겠냐, 젊은 당신을 건드리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흘러 나왔어요. 이건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이제 체크가 된 사항들인데 그렇다고 보면 어제 딱 이 후보 토론이 끝나고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몇 %가 안 되고 독자로 갔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단선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복선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본인은 분명히 대통령이 꿈인 거죠. 그러면 보수 본류에서 인증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갔을 때 그 배신자론, 당신 때문에 졌다를 빌드업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어제 발표된 게 있죠. 네. KBS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보시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43대 41인가요? 꽤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를 빌드업하고 싶었던 거죠. 네. 저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부 지표를 다 못 봐서 일률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불과 3일 전에 같은 한국리서치에서 3,000 샘플을 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아무런 외적인 임팩트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이벤트가 없었는데 1,000샘플짜리입니다. 그런데 단일화했을 때 거의 붙었다. 그 얘기는 빌드업을 하고 싶은 속마음이 있는 거죠. 야,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면 잘하면 해볼만 해. 이걸 만들고 싶은 거겠죠. 속마음들이. 그렇겠죠. 그렇게 보면 만약에 끝까지 갔는데 10도 못 얻고 자빠졌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더했을 때 뭐 비슷하게 어떻게 됐다. 그러면 아마 유승민 책임, 전 예.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트라우마로 이제 아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기는 단일화 안 한다고 그랬지만 끝까지 안 하는 게 아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아하. 분명히 협상 테이블에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제 추정입니다만 예. 그 부분 입차적으로 봤을 때 뭐 내년도 다음번을 기대하고 이거는 둘째 문제고요. 보수 본류에서의 인증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돈 문제 있죠. 집으로 배송된 공보물 보셨죠? 네.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서도 얼마나 말하기 좋아합니까? 본인이 공보물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좀 많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 요거 접은 거 딱 한 장짜리죠. 펼치면 한 장. 예. 네 면입니다. 네 면에 밖에 저기를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요 공약도 다 소화를 못 하는 거죠. 물론 주요 공약이 없어요. 별반 없어요. 그렇긴 한데 공약이 없어요. 보세요. 첫 번째는 표지고요. 두 번째는 재산관계, 범죄관계 이런 예. 거 써 있고 세 번째는 손편지를 인쇄를 했어요. 하버드를 나와서 그런지 한글 글씨는 잘 못 쓰더라고요. 그거 뭐 이준석체라고. 네, 마지막에는 이제 공약 일부가 나와 있으니 예. 그게 뭐 제대로 된 공약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어쨌든 그것도 2천 몇백만 가구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아유, 그러다 보니 그 비용은 얼마겠어요? 10%는 절반 보전이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후원금 같은 걸로 커버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날린다?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네. 같이 함께하는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졌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가 또 크게 올라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지금 이 발언을 해놓고 지금 이 발언이 단일화의 하나의 매개고리가 될 수 있다. 아 오히려. 네, 이 젓가락 발언이 왜냐면 지금 본인은 강한 척하고 저렇게 이제 반성 없이 개사과도 없이 그냥 썼잖아요. 네. 최소한 개사가라도 있는 게 저들의 어떤 생리였을 텐데 그것조차 없이 이제 했다는 뜻 뒤집어 보면요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그러면 있겠네요.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그게 매개고리가 될 수 있어요. 네. 포기하라는 걸 벌써 권영국 후보가 얘기했고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소고발 얘기를 하고 나오죠. 그럼요. 방송에 자정 얘기하죠. 심지어 진행자가 왜 그거에 대해 제지를 안 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걸 진영 논리로만 몰아붙이기에는 객관적으로 삼자적으로 봐도 내가 내 딸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 그러면 지금 현타의 시간이 온다. 과연 그러면 내가 완주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 그래서 지금 단일화까지도 간다. 우리 신용환 교수님은 단일화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래서 자기가 확실히 10%를 넘긴다는 보장. 네. 자기들 스스로 그걸 체크하고 있을 겁니다. 저 여론조사를 자, 보시면 예. 저 여론조사에 이제 그 어떤 트랩이라고 그럴까요? 저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아마 네. 저걸 놓고 조중동을 포함하여 기득권 카르텔들이 전부 압력을 많이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내일부터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면 이제 벽에 붙어 있잖아요. 누구 사퇴. 과연 이것을 오늘 밤까지도 눈여겨 보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 용지는 바로바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되고 그러니까 되고 근데 출입구에는 써 놓죠. 써놓고 어쨌든 오늘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예. 많이들 하셨는데 어제 오히려 그 토론에서 이준석이 보였던 그 행태 또 여론조사 지금 보였던 추이 이게 KBS가 그래서 한국 리서치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1,000명 만 18세 이상 남녀 전국에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네. 제가 좀 전에 약간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론조사를 못 믿는다 이렇게 하면은 뭐 괜히 음모론자 이렇게 되니까 그건 아니지만 네. 똑같은 기관에서 불과 3일 전에 그러니까요. 3,000 샘플. 사실은 대선은요 1,000 샘플 갖고 부족한 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000 샘플로 했을 때 충청 지역,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을 합쳤을 때 맥시멈 125 샘플까지밖에 안 잡힙니다. 네. 거의 그렇습니다. 적게는 108 샘플 요 정도밖에 안 잡혀요. 그러면 한 명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상당히 바뀌는 겁니다. 특히 군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두세 사람만 누구를 지지해도 퍼센티지가 바뀌고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라서 전국 지표로 볼 때는 물론 여론조사에서 1,000 샘플로 공표를 하는 걸 다 인정하고 있지만 지금쯤에 최소한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지금 모수가 커졌을 때는 어떻게 예. 했어요? 다 벌어져 있죠. 그럼요. 모수가 클수록 정상 분포에 수렴한다라는 게 통계학의 기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00 샘플보다는 3,000 샘플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러면 3일 사이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다. 누구 단일화도 없었고 누가 뭐 사퇴를 하거나 치명적 네. 실수를 이재명 후보가 뭐 치명적 실수를 그 사이에 한 게 없다. 그렇게 보면 제가 그런 면에서 조사 시간 보수 과표집 이런 거에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1,000 샘플이라는 거고. 사실 오늘 저희가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의뢰해서 조사된 여론조사도 있어요. 메타보이스 의뢰해서 네네. 조사된 게 있고. 나왔습니까? 네. 이게 잠깐 보고 가죠, 오면요. 예. 이따 김봉신 대표 부대표가 직접 나와서 아마 해설을 하고 분석 하나는 해볼 텐데요. 26일,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2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5,000명 넘는 네네. 여론조사였고, 자 이걸 봤더니 마지막 여론조사예요. 봤더니 네. 이재명 네. 47.1%, 김문수 39.1%, 이준석 9.8%, 10%가 안 되네요. ARS인가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조사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무선 RDD를 활용한 ARS 조사네요. RDD 예. ARS인데 저 정도면은 이미 승부는 다 끝나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RDD ARS가 뭐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본 방식에 있어서 네. ARS는 훈련된 이미 숙달된 사람들이 응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와 지역을 속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한번 물어보시면 금방 알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차이가 났고 샘플 숫자가 이제 많기 때문에 5,000 샘플이기 5,028명.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보면 이미 이제 저 승부는 거의 바뀌기가 어렵다. 그거는 확신이 되지만 분명한 건 본인이 투표하지 않으면 승부가 바뀔지도 아유, 뭐 모른다. 그럼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론조사일 뿐이고, 근데 이준석이 10%가 안 나오네 이거는. 안 넘죠. 5,000 샘플인데 자 10%가 안 돼요. 가장 감질맛 나는 숫자가 나와 있네요. 9.8. 네, 저 10이 넘어야 절반을 이제 보전을 받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네. 저게 이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아마 자기들이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명태균 씨가 3년 전에 마지막 9일 동안을 하루도 안 빼놓고 하거든요. 5,000 샘플 이상을 막 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이제 그런 움직임을 분명히 이준석 후보 측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추이를 보고 있을 겁니다. 자 9.8% 이준석. 이거는 근데 어제 그 발언 이거 나오기 반영이 전에 안 된 반영이 거죠. 안 된 거예요. 네네. 반영이 아마 안 된 거고. 여성층 물론 여성층에게 이준석 후보가 인기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더 떨어지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2대 남 2대 여 갈라치기였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절반인 여성과 남성의 갈라치기처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여성과 남성 갈라치기도 아니고 네. 남성들도 이거는 혐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하. 아마 상당히 떨어질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전략 전술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마지막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1등 주자는 사실은 9복씩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그 기간에 해자가 될 만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게 우선 첫 번째예요. 네. 득점을 하는 건 둘째 문제예요. 실점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전략 전술인데 그렇게 보면 어제 완승을 하신 거죠. 이재명 후보의 완승. 또 단일화 때 후보 지지도를 보니까 이것도 한번 그래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기 가운데 있는 그래프인데요. 김문수 단일화 했더니 가정했을 때 이재명 후보 46.9, 김문수 후보 43.1, 그리고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이재명 후보 44.9,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 27,
네, 황교안이 7.5로 올라오네 이거. 네. 저 얘기는 이제 이준석으로 단일화했을 때 아하. 소위 국민의힘 골수 지지자들의 한 3분의 1 이상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숫자적으로 딱 보면. 네. 많게는 한 40%가 이준석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오히려 황교안으로 옮겨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준석은 본인으로 단일화해야 이긴다라고 이제 하고 김문수 사퇴해라 이렇게 말했지만 네. 그게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 하나가 보이고요.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게 이들은 분명히 어떤 쇼잉이든 합니다. 그런데 저 위에 김문수로 단일화했을 때 보면은 정당 지지율 비슷하게 수렴이 되잖아요. 진영 대 진영으로 수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에서 이재명 후보가 잘 말씀하셨듯이 이번 대선이 왜 있는지 내란 때문에 발생한 조기 대선이에요. 네. 그럼 그 내란 세력에게 과연 표를 줄 거냐? 다시 한번 국정을 맡기고 우리 스스로 주권자의지를 포기하면서 짓밟힐 거냐? 이런 선거라는 거를 가슴속에 잘 새기고 네.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속해서 투표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